2호의 정원일기, 정원친구 2호입니다. 화면에 꽃이 가득 피었죠. 장미가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미가 집에 와보니까 이렇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 그런데 지금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미에게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할 정도로 뭔가 흔적들을 남기고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여기도 이거 참 안 어울리는 단어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장미가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장미에게 이렇게 아픈 흔적을 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지금 이렇게 흔적을 내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장미와 함께 요 계절에 지금 저희 집 기준으로 피고 있는 식물들이 어떤 것들이 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장미랑 여러분들 이런 식물을 같이 심으면 어떨까 제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장미랑 피고 있는 식물 중에 올라야라고 하는 식물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이 올라야는 식물은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만났던 식물이었는데 어느새 한국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꽃이 오랜 기간 피고요. 그 다음에 번식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물이 안 줘도, 물을 주지 않더라도 정원 안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그런 식물이고요. 올라야라는 식물입니다. 그 밑으로 지금 알륨 같은 식물들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륨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동그란 모양들이요. 동그란 구 모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미랑 함께 피었을 때에 서로가 방해하지 않으면서 장미의 멋스러움과 구근의 멋스러움을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당겨 볼까요? 이렇게 하면 저쪽에 지금 구근 식물이 보이죠? 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폈을 때에도 서로가 방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그런 식물이고요. 두 번째 또 식물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그 차이브 식물이죠. 차이브 식물도 상당히 그 멋스럽게 경관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미와 함께 할 수 있는 식물로 좋은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현재 요 뒤로는 백합이 지금 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니포피아가 꽃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때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식물들이 바뀌어가면서 경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경관을 보는 것들이 장미를 아니 식물을 정원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심기만 해놨는데 식물들이 알아서 계절마다 피워주다 보니까 이러한 시시때 때마다 변화하면서 경관을 만들어주는 기쁨은 정말 정원만이 할 수 있는 자연만이 해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지금 올라야 식물이 피고 있는데요. 볼까요? 이렇게 하면 올라야 보이는데요. 올라야가 꽃을 꼽다 보일 거고 그 뒤로 장미가 지금 피려고 한뜻 이렇게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안개나무인가요? 그죠? 요것도 한번 제가 요 식물은 요 위치에다 이렇게 심은 것은 테스트하려고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앞으로 우리 정원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지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병충해가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에 어딘가 벌레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당겨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거 당겨서 워낙 당겨가지고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정지해 볼게요. 자, 이 상태로 좀 보이시나요? 네, 지금 열심히 장미 잎을 갉아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면 옆으로 잠깐 보면 얘네가 먹고 남은 똥 싸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보면 똥을 싸놔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여기는 갉아먹었고요. 여기는 이파리 하나 다 갉아먹어 가지고 거의 없고 여기도 갉아먹었어. 여기도 갉아먹고 한 마리가 지금 열심히 아마 이 아이가 갉아먹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디까지 한번 갉아먹고 있는지 한번 관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정원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자연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물론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잡는 게 맞습니다. 잡는 게 맞는데 저는 오늘 실험을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놔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벌레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제 작업실에 접시에다가 장미벌레들을 좀 갖다 놨거든요. 얘네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 싶어가지고 아까 장미 잎도 갖다 넣어줬어요. 좀 먹잇감으로 갖다 줬더니 다시 좀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보시면 여기 이거 갖다 놓고 하면서 옛날에 누에꽃이 생각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에꽃이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얘를 가만히 지금 제 책상에서 업무 좀 보다가,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얘 엄마 누구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얘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을까? 우리는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얘가 장미잎을 갉아먹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약으로 됐든, 손으로 됐든, 떼어서 죽이든, 비벼서 죽이든, 가차없이 죽였던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제 지금 작업실에다가 갖다 놔놓고서는 갑자기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그래도 제 작업실에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봤어요. 장미 책이거든요, 이거. 이 책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늘 그냥 글로만 읽다가 보면 보통은 이제 해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해충으로 표현은 했지만 한 25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25종, 차응애부터 해서 쭉 25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종 정도가 잠재 해충들로 본다. 그러니까 잠재 해충이 아니라 10종 정도만 문제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잠재 해충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미에서 발견되는 모두 해충인 것도 아니고, 해충이라고 항상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 증상을 넘어나가면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가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먹을지, 또 어느 만큼의 성충이 돼서 그 다음은 어떻게 변화할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며칠 동안 먹을까, 이거를.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 이거 입에서 띄지 말고 장미에서 그냥 더 놔둬야 됐을 텐데, 아마 또 어딘가 또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저랑 약간 이상한 삐딱한 방식 생각이 나면 한번 영상으로 찍어 놓고 밴드에 한번 올려놔줘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해충이라고 항상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방아곤충이나 이충도 많이 있다. 방아곤충은 아마 저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천적 그 얘기도인 것 같고요. 이런 곤충들까지 모두 방제하면 생태계 균형이 무너져 특정 해충이 대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는 하나 없앴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안정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면 또 다른 것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깍지벌레류는 지금 저도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매미목에 속하는 곤충인데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벌레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게 있다. 왁스 같은 분비물에 몸을 덮고 있어 곤충의 겉모양을 보기는 어렵다. 저희 집에 지금 한참 이렇습니다. 일부분. 아이는 깨어나 약충으로 다른 곳으로 기어가 새로운 식물 조직에 정착한다. 그래서 아직은 온도가 안 됐는지 옮겨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죠. 얘네들이 싫어할 환경을 만들어주면 글로 안 가지 않겠냐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충이 되면 입을 식물 조직에 찔러 넣고 평생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먹고 사는 거죠, 그냥. 흔히 암수의 껍데기 모양이 다르기도 한데, 암컷은 껍데기 안쪽에 알을 낳는다. 대량 발생의 경우가 많으면 일정량이 적고 습한 경우에 번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조량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 햇빛 닿는 쪽에는 없고 햇빛 반대쪽에 얘네들이 꼭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니까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역시 식물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아까도 요거 제가 보면서 얘네들이 야들야들한 잎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랫집 잎 쪽보다는 약간 야들야들한 쪽에 가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해충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우리들이 장미를 키우면서 장미꽃의 화려함에 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장미가 어떤 토양 생물들 또는 정원의 어떤 곤충들이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서 장난스럽게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또한 공격받았던 앞전의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장미가 공격받았던 영상들도 여기 지금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공격받았던 자국이 여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지만도 장미가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는
뭐 약간의 지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공격을 안 받았고요. 얘는 지금 공격을 받은 아이인데 약간의 성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잠깐 들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꽃을 안 피우거나 못 피우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뭔가 꽃대를 한번 잘라 먹었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요런 그 장미에게 제가 약을 전혀 치지 않고 이런 컨디션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요 계절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아마 이런 컨디션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왜 그러냐면 밤의 기온이 지금 상당히 서늘합니다. 밤에는 그래서 하고 낮에는 거의 뭐 25도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온도를 보이다 보니까 장미에게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식물들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때때마다 비도 내리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서 장미도 건강한데, 문제는 이제 장미가 꽃을 피운 다음에 지고 나서 바로 어떤 기온이 찾아오냐면 상당히 덥고 습한 기온이 바로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그때 출현하기 좋은 또 곤충들이 아마 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균 바이러스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매번 찾아오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약으로 통제해서 과연 막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장미가 지금 요 아이도 뭔가 장미가 꽃을 피기 전에 뭔가 벌레가 갉아먹었던 모습이에요. 얘는 아마 꽃을 피우더라도 아주 예쁘게 피우지는 않을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볼까요? 또한 여기도 지금 뭔가 갉아먹었던 자국이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꽃을 이 하나의 장미에서 지금 볼 때에 크게 얘가 제가 즐기는 데 있어서 뭐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 자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은 이 생태계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또 주면서 어느 정도는 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스스로 방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정도의 컨디션에서는 굳이 우리가 약을 안 해도 어떨까라는 이야기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약을 안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이 땅 속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지금도 보시면 멀칭을 제가 마크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식물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멀칭을 해놨죠. 그래서 이러한 멀칭을 자연스럽게 해놔다 보니까 토양 생물하고 장미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냐라는 게 되게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 멀칭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장미가 이렇게 스스로 꽃을 피울 만큼까지만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미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장미들도 거름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좀 이따 제 덩쿨 식물 제가 보여드릴게요. 덩쿨 장미도. 근데 걔도 지금 한 거라고는 지금 퇴비 말고는 저희가 주는 것이 없는데 얼마나 왕성하게 크고 있는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쯤 되면 지금 새순도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 보면 얘는 아주 야들야들한 데서 지금은 손대면 안 됩니다. 부러지기 때문에. 근데 공격받았던 자국도 얘도 있고, 그 뒤에 공격이 받은 이후에 다시 새순 내는 애들은 아주 멀쩡하게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흔적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죽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새순은 지금 이 새순은 여러분들이 손대시면 안 되고, 얘가 여기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셨다가 어느 정도 꽃을 피우고 난 뒤에 내가 필요한 높이로 아마 자르게 될 겁니다. 전정을 하게 될 텐데 그건 제가 그때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덩쿨 장미를 저희가 거름을 안 하면서도 지금 현재 여기는 특별한 거름을 한 거는 없고 집에서 나오는 퇴비만 저희가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도 얘네들은 이 햇빛을 받아들이면서 뭐 하고 있죠? 계속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방법만 저희가 선택해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집에서 만든 거름만, 그죠? 퇴비만 줘서, 그 이야기는 퇴비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미생물을 얼만큼 정원에 많이 있게 할 거냐라는 거를 저희가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덩쿨 장미가 그 제임스 고레이라는 장미가 덩쿨이 지금 올라가 있죠. 상당히 왕성하게 올라갔고요. 여기 로코코라는 장미도 또 한 번 더 높게 지금 장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서 피고 준비를 하고 있죠. 얘네들 제가 뭐 3월, 6월, 9월 이렇게 가로 안 주고 있고,
집에 있는 퇴비로만 계속 키우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장미가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양을 스스로 계산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대 이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장미가 꽃을 더 많이 피울 수 있도록 자꾸만 자극해 주는 것들은 한번 최소화해 보자 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미가 죽을까봐 아플까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은 참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재미난 거 오늘 아침에 발견했는데, 야, 이거 한번 보십시다. 식물이 얼마나 똑똑한지. 식물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요 아래쪽에서 지금 보면 요 줄기 제가 한번 볼게요. 요 줄기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사실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쭉 가면 요게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보이세요? 잠시만요. 카메라를 돌려서 지금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인데 요거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쭉 올립니다. 쭉 제가 따라가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하고 거의 키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아이들, 그러니까 위에 쪽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요. 잠깐 볼게요. 얘네들은 좀 위에 쪽에 있거든요. 얘는 위에 쪽에서 키를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는 사실 키가 좀 비슷해요.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급하게 같은 기간 안에서 밑에서부터 키를 올렸냐면 키를 바쁘게 올리지 않으면은 자기가 여기서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순을 밑에서 쭉 올린 거고, 다른 얘는 또 어떻습니까? 얘는 굳이 위에 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위에 키를 더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되게 계산을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잘 계산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존 전략을 피워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계산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씩 섞이긴 하는데 그 다음 식물로 펜스테몬인가요? 요종자 괜찮더라고요. 요종자 어떠세요? 이것도 장미랑 같이 있을 때 색감도 그렇고 뭐 꽃의 모양도 그렇고 장미랑 같이 하기에는 좋은 식물인 것 같아서 요 식물 소개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라벤더가 이거 영국 잉글시 라벤더죠. 이것도 지금 꽃을 올해 어떻게 피울지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작년에 입은, 카메라 내려볼게요. 보시면 작년에 겨울 내내 이렇게 있었던 아이거든요. 얘는. 그리고 지금 새로 잎을 내내는 지금 여기서 새로 잎을 내서 꽃을 낼 거라면 여름에 이제 꽃을 피울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지금 남쪽에 있는 요 아이는 지금 월동을 잘했고요. 저쪽 북쪽에 있는 애들도 일부 월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월동을 잘 한다 라는 거 볼 수 있고, 올해 어떻게 꽃을 피울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2호의 정원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감기 나눴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장미에게 불필요하게 우리가 많은 참견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장미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